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드리죠. 한동훈 위원장 얘기입니다.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가 별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아침인가요? 오늘 조문을 갔다고요? 예, 원래 이 일반인 조문은 이제 오늘 오전 9시부터인데요. 이 한 위원장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제 수도권 격전지 성남, 용인 이 지역 일정이 있어서 이 좀 준비는 좀 덜 되었지만 한 위원장이 조금 일찍 오전 8시부터 좀 조문을 갈 수 있는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아, 우리 저 사진인가 봐요? 오늘 아침 8시 사진. 예, 맞습니다. 이 한 위원장은 한 20분 정도 조문을 하고 나오면서 이 기자들을 만나서 이 고인과 우리 국민 모두와 인연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강한 분이고 자유로운 분이고 세심한 분이다. 그리고 싸울 때는 좀 같이 싸웠던 분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했습니다. 예, 자 손명순 여사 지금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하는 모습 그리고 별세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권에선 여야를 떠나서 이 사건 이번 일에 대해서는 조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한 위원장. 총선이 가까워오자 이제 매일 지원 유세를 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청주라든가 그 중원을 중심으로 그리고 어제는 수원을 찾아갔습니다. 수원에서의 지난번 수원 5곳이 가불병정 무까지 타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이번에 해야 될지 지금 뭐 많은 분들 만나고 다녀요. 근데 지역에 가면 현장에 있는 분들 만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뭐 툭툭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원희룡 전 장관이 인천에 갔다가 밥 먹는데 무슨 일이야 뭐 이런 일도 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어떤 한 분이 툭 던지는 이 한마디에 아주 정말 난감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었을까? 힌트 먼저 드릴까요? 이 영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직 생활은 어울리지 않으나 턱과 아래 입에 힘이 있어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 인기가 오랫동안 높을 상이로다.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온갖 패러디가 나왔던 저 말인데 그런데 어제요 한 지역민이 바로 이 단어를 꺼냈고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화들짝 놀랬다고 합니다. 남문시장이 왕이 만든 시장이에요. 처음으로 시장을 만들어진이 정교대왕이에요. 한동훈 위원장님이 여기 왕이 만든 시장에 온 거예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님이 왕이 되시면 정도대왕처럼 상인들을 위한, 정말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면서 분위기 이상한데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여기 네, 저기서도 정조가 나왔습니다. 저분은 공천받지 않았어요. 자, 어찌됐든 여기저기 이제 만나다 보면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막 만나다 보면 정말 이 당황한 순간이 나와요. 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주 벌어지거든요. 마지막에는 기자들에게 아예 쓰지 말아 달라고 농담 반 진담 반 얘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기자들 쓰지 마라 그러면 더 쓰고 싶어지죠. 그렇죠. 저 장면만 부각이 되고 그러는데 네. 정말 저 지금 한동훈 위원장 표정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굳었어요. 깜짝 놀란 표정. 갑자기 지금 무슨 왕이에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그 관훈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거에 지든 이기든 내 인생은 꼬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유력한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상태에서 미래 권력을 덜어서 지금 그 총선에 그 총대를 메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본인의 입지가 물론 이제 선거도 이겨야 되지만은 당내라든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저 왕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아마 본인도 좀 깜짝 놀랐으면 저렇게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농담 반 진담 반 기사 쓰지 마세요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당혹스럽게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12월 대구 방문했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도토리. 장관님 여기 도토리 그려주세요. 도토리? 네. 도토리 그냥 먹는 도토리 말이에요? 도토리. 이렇게 되는 거? 저희 시험 치는 조카들 덕분에 시험 잘 쳤어요.
계속 그럽니다, 이게. 그건 내가 먼저 그거 하면 너무 욕먹어. 진짜요? 조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토리, 티귿, 리을이잖아요. 이게 이제 앞 글자가 대통령과 똑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제 도토리 그려달라고 해서 그려줬다가 이 얘기를 들으셨겠죠. 그리고 나서 나오면은 아니죠. 저도 무슨 뜻인지 알거든요. 하고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자, 요 장면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총선 국면을 한참 진두지휘하겠는데 대통령 왕이 될 상인가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저게 사극에 많이 보면 흔히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영린이라고 하죠. 영린. 만약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왕이 될 상이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자기가 동의를 한다든가 관심을 보인다든가 하면 이게 영린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주초위왕, 뭐 벌레가 뜯어먹어도 그것뿐만 아니고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당시 JP한테 그런 걸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JP가 거기에 머뭇거려서 그때부터 탄압이 시작됐다. 뭐 이런 이제 과거 그 정치사도 있거든요. 뭐라고 안 해서. 그렇죠. 아니 그때 단호하게 아니 뭐 더 하셔야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도 저걸 그려달라고 했을 때 본인이 알면서도 그려줬다. 그러면 용산에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저희는 기자들은 늘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센스 있게 대처를 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려줬다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니까 그려주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제 뭐 정조대왕 얘기 나오고 뭐 왕이 될 상 얘기 나오니까 기자들한테 쓰지 말라고 하면 일단 자기는 영린을 안 건드린 게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요. 이건 뭐 유세 현장에 있을 아주 뭐 이렇게 뭐 심각한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를 전해드린 겁니다.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어제는요. 정치인보다 더 뜨거운 인기를 자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늘 같이 다니는. 여러분들 다 아세요. 근데 애들은 어떨까요? 와, 원희룡이다 그럴까요? 와, 이천수다 그럴까요?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시민들이라고 하기 좀 어려 보이네. 초등학생들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저 사람은 바로 이천수 씨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몰려들어서 한순간에 뭐 지금 아이들이 와서 와, 이천수다 사인해줘요 그래요. 근데 이천수 선수는 후보가 아니잖아요. 후보는 원희룡 후보입니다. 정작 유세 현장에 있어야 될 원희룡 전 장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죠? 안 보이네. 여기 계시네. 원희룡 전 장관. 저거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혼자 저기 뚝하니 떨어져 있어요? 저기 지금 초등학교 앞에 유세를 갔는데 네. 사실 누가 더 인기가 많으냐 그러면은 당연히 이천수 전 그렇겠죠? 선수죠. 네. 야, 그렇다고 혼자 저렇게. 그러니까요. 저 장면을 뭐 누가 찍어서 뭐 원희룡의 굴욕 그렇게 올린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올린 거예요. 원희룡의 약간 굴욕을. 뭐 투정 비슷하게 그러면서 귤 장관이 귤현초 왔다 갔다. 귤 장관은 이제 본인이 제주 출신이니까 지난 대선 때 애칭 비슷하게 썼던 건데 저 초등학교 귤현 초등학교의 모양입니다. 왔다 갔는데 다들 이천수한테만 저렇게 몰려있다. 그러면서 저도 초통령이 되고 싶어요. 초통령은 초등학생들한테 대통령이잖아요. 나도 이렇게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이 본인이 이천수 전 선수를 이렇게 후원회장으로 같이 동행을 하면서 유세를 하니까 사실 저 인기가 어떻게 보면 이천수 선수가 출마한 게 아닌 이상은 결국은 뭐 본인한테 가리라고 기대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자랑 삼아서 약간은 투정을 섞어서 저런 장면을 올린 겁니다. 예, 여기서 제가 한 발 더 나가면 안 되는데 뭐 웃자고 하는 장면이니까 초등학생들을 만나러 가는 거는 요즘에 이제 입학도 하고 뭐 그래서 등교 시간에 뭐 엄마들 많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부모님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만나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아이들이 와, 나 집에 가서 누구 봤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와, 이천수 봤어요. 야, 원희룡은 몰라 그 아저씨는 뭐 이런 얘기 나올까 봐 오히려 걱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야, 이게 이렇게 웃고 넘어갈 일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SNS에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러니까 올린 글이에요. 유세 중에 이천수 후원회장이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이런 글이 올라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 오늘 원 전 장관이 오늘 새벽 SNS에 올린 내용인데요. 지난 7일에 이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는 도중에 한 남성이 이천수 후원회장에게 악수를 청했다고 합니다. 예, 이천수 선수가 이 악수를 하면서 손을 잡자 그 남성이 오히려 허벅지를 이 무릎을 가격했다고 하는데요. 예. 주변에서 이제 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계속 2차례나 가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 오후에 또 드릴을 든 남성이 이천수 선수에게 이 와이프와 애들이 어디 사는지 안다라고 하면서 드릴을 들고 이제 협박을 했는데요. 이 원 전 장관은 이 가족까지 언급하면서 나온 상황이 매우 화가 나고 또 명백한 범죄고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 당시 폭행당한 영상과 사진 등도 좀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물론 이건 현재 원희룡 전 장관의 주장이에요. 좀 더 이제 경찰 수사가 있든가 아니면은 뭐 이게 크게 문제 삼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한지 몰라요.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리죠.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이 최근에 어느 지역을 갔다가 뭐 봉변이라면 봉변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들 이 영상은 지금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준비했는데 뭐 폭행당한 얘기 전해드리다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아시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말로 질문 드리죠. 네. 이게 이제 이천수 선수가 후원회장으로 큰 결심을 하고 나왔을 텐데 지금 순환을 당하는 일. 이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든가 특정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조금 얘기했다고 본인이 공격받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팬덤 현상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봐서는 아니 여기 이재명 대표하고 맞붙은 원희룡 전 장관을 왜 지원하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당의 이 선거판에서는 이제 저런 일들이 뭐 비교적 흔하게 있는데 문제는 저런 것들이 조금 과하게 될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뭐 폭행이나 신체 접촉 같은 부분은 저는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사실은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여야 간에 치열한 논쟁 벌이고 있는 지점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총선 한 달여 남은 상황. 여야 대표는 지금 신경전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권향엽 예비 후보. 이분 공천 뭐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비서 출신을, 수행 비서 출신을 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법정 공방까지 가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호남에 단수 공천을 했던데요.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이런 작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의 비서라는 등 사천을 했다는 등 정당한 공천 행위를 사천으로 조작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습니다. 법적 조치를 해서 법적 조치할 거다 그렇게 냈던데요.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김혜경의 비서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가지고 사천을 했다고 가짜 뉴스 퍼뜨리지 않습니까? 비서 맞잖아요. 저는 그 입장을 유지하겠습니다. 비서 맞죠? 왜 비서가 아니죠?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 여러 명의 부실장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개인의 비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이재명 대표는 그 비서란 말이 과거 자기가 경기도와 성남에서 몸종 부리듯이 부렸던 공직자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비서가 아니라 부정부패 범죄고 인간 학대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여야가 고발까지 들어갔고 그다음에 무고로 맞고소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아주 격앙이 돼서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을 뭐 똑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측이 서로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예, 양당 대표가 확연히 사실관계를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 권향엽 후보가 김혜경 씨 수행비서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제 아내 비서라느니 사천했다느니라고 하면서 이 정당한 공천 행위를 사천으로 조작하고 왜곡했다면서 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권향엽 후보가 이 김혜경 씨 수행비서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무고성 맞고발에 나섰습니다. 예. 특히 이 지난 대선 당시에 이 대표 측의 인사 직제표가 있는데 이때 권향엽 후보가 배우자실 부실장으로 되어 있고 이 배우자실이라는 걸 만든 조직이 어딨냐면 이 기상천외하다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법리적으로만 볼 때 이게 비서라는 이 표현 자체가 비서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뭐 수행을 했느냐 아니냐, 비서의 개념 문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에서는 비서라는 표현을 쓴 맥락, 이 표현을 왜 쓰게 됐는지, 그리고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쓴 비서라는 표현하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는 표현들을 보면 비서를라고 규정을 하고 사천을 얘기합니다. 개인적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공천 받을 수 없던 사람이 공천을 받았다는 말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비서라는 표현을 쓰게 된 여러 가지 정황과 목적, 동기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이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서라는 표현을 쓰고 그 뒤에 사천 논란으로 연결시킨 이러한 표현 자체가 허위사실에 해당될 수 있다고 분명히 보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국민의힘 법률 전문가가 안 나오셔서 그냥 질문으로 제가 일단 대신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서가 허위사실입니까? 사천이 허위사실인 겁니까? 이 비서라는 표현을 하고 그 말을 통해서 연결시킨 말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천으로 사천이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비서를 끌어들인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서도 허위사실은 아니고, 그리고 뭐 사천은 팩트가 아니라 이제 평가다, 이런 주장을 이제 국민의힘 판단할 때는 이제 비서인지의 여부에 대한 개념적 검토는 먼저 하죠. 그 비서의 의미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는 의미. 예, 뭐 저는 뭐 법률 전문가 아니까 질문으로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배우자실 부실장이잖아요. 배우자실은 비서실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부실장이에요.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서예요. 다만 거기에 실장이다, 부실장이다, 뭐 실원이다 하는 거는 그 비서들 중에 뭐 일종의 서열을 정하거나 뭐 책임 소재 뭐 이런 거를 그 가리기 위한 이름에 불과한 것이고, 배우자실, 비서실에 있는 사람은 다 비서예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행비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예. 비서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사람 배우자실 부실장이라는 건 민주당도 인정해요. 그렇죠? 여러 명의 부실장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2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2명의 부실장, 그거 다 비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팩트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비서가 아니라는 말이냐? 전 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법률 아니라 뭘 갖다 들이대도 배우자실 부실장은 비서다. 전 그렇게 판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틀린 얘기는 없다. 다만 그걸 사천과 연결시킨 부분은 사천은 평가의 영역이지 그게 무슨 뭐 여기까지가 사천이고 여기까지가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평가의 영역에 관해서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는 거는 무죄다 하는 거는 과거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얘기한 고영주 지금 자유민주당 대표인가요? 그분 최종적으로 무죄 받았어요. 왜냐하면 평가의 영역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처럼 제가 보기에 비서는 맞다. 다만 사천은 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단죄할 영역은 아닌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냥 질문만 하나. 그런데 수행비서라고 하면 왜 이 문 열어드리고 수행비서는 달라요. 예.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행비서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니까요. 수행했다고는 얘기를 했죠. 비서이고 수행했다. 그 수행했다는 사실은 본인이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잖아요. 수행한 거 사진. 알겠습니다.